네,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. 오늘도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. 네, 어느덧 7월 중순입니다.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는 환경과 관련한 책 만나봤는데요. 이번 7월에는 또 제주 여행과 관련한 책 만나본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6월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총 5권의 환경책들을 또 살펴보게 됐었는데요. 또 7월은요, 뭐니 해도 이 바캉스, 바로 방학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. 네. 그래서 우리 제주에 아주 이런 초록초록한 자연 환경을 좀 느끼면서 여행하는 책들을 소개해 볼까 싶은데요.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자연으로 떠나보는 제주 여행이라는 주제로 2권의 책들을 소개할 거고요. 또 8월부터는 본격적인 바캉스철이라서 테마로 만나보는 제주 여행이라는 책으로 여행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올 여름 이 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번 책이 더 반가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빨리 만나볼까요? 네, 7월이 이 방학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긴 해도 사실 요새 제주는요, 좀 요상한 그런 장마철을 맞고 있긴 한데요.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주시 쪽은요, 아주 폭염으로 무진장 더웠던 그런 날의 연속이었고요. 또 이 서남 쪽 지역에서는요, 정말 습하고 안개가 자욱한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. 이렇게 정말 같은 제주도인데 한라산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다를까 싶은 날씨의 연속인데 이럴 때 좀 어디로 여행을 나가볼까, 주말에 어디를 좀 나들이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맘쯤에는 오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안개가 정말 자욱한 그런 오름의 풍광도 너무나 멋지고요. 또 햇볕이 찡찡 나도 이 초록 내음을 맡으면서 걸어보는 그 오름의 냄새가 너무나 좋기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름을 가실 때 도움 될 만한 한 권의 책을 골라왔는데요. 김은미, 송관필, 안웅산, 조미영까지 무려 4명의 작가가 함께 집필한 책 어승생 오름 자연을 걷다라는 책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이번 주제는 오름이네요. 이 제주도의 오름을 여행지로 소개하는 책은 정말 많은데요. 이렇게 특정 오름을 또 소개하는 책은 정말 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용이 더 기대가 됩니다. 이 저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4분이 함께 집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? 제가 앞서 이 책을 소개를 할 때 오름에 이제 오르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. 그도 그럴 것이요. 이 4명의 작가는요. 각각 지질학자, 또 식물학자, 동물학자, 여행 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이기도 합니다. 김은미 작가는요, 제주 야생동물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요. 현재는 제주 자연생태공원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송강필 작가는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요. 또 안웅상 작가는요,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. 또 마지막으로 조미영 작가는요, 여행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요. 이분들의 정보만 봐도 이 책이 정말 어마어마한 오름의 정보가 가득할지 좀 예상이 가시죠. 네, 정말 지질, 식물, 동물, 또 여행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.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 책은요, 이 책의 시작은 먼저 태초의 제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우리 한반도는 무려 30억 년간 무수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성된 곳인데요. 우리 제주는 과연 어떨까요?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 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변부에 얕은 바다인 대륙붕에서 아주 거대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. 화산이 분출하자마자 땅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. 그 결과 동서 길이 74km, 남북 길이 32km의 아주 길쭉하고 완만한 타원형의 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그게 바로 제주도인 거죠. 제주 중앙에는 한라산이 떡하니 버텨 있고요. 또 그 주변부로는 약 450여 개의 작은 화산체가 분포하는데요. 사람들은 이 주변 지형보다 뚜렷하게 솟아오른 화산체를 가리켜서 오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
네, 말씀대로라면 이 오름은 제주 탄생 180만 년의 역사를 또 생생하게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하네요. 네, 그렇죠. 책에서는요,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오늘날 제주도는 이 사면이 바다인 섬이지만 사실 2만 1천 년 전인 마지막 빙하기 때만 하더라도요. 한반도와 제주도는 걸어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.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인데요. 이 낮았던 해수면이 점점 상승을 하다가 약 6천 년 전부터 이 지금과 같은 높이의 해수면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의 화산섬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. 너무 네, 놀랍지 않나요? 너무 놀라요. 그 옛날 제주도는 그럼 육지와 연결이 돼 있고 또 섬이 아니었다는 건데 너무 네. 신기한 것 같아요. 이 오름 이야기 계속 또 해보고 싶은데요. 제주에 오름이 정말 많잖아요. 또 모양도 정말 제각각인데 이 책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? 네, 눈썰미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. 보통은요, 이 오름의 높고 낮음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요. 사실 제주의 오름은요,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양이 정말 제각각이기도 합니다. 네. 오름의 어떤 구성 물질이나 혹은 형태에 따라서 분석구, 용암, 순상체, 용암돔, 응회환, 응회구, 마루 뭐 이렇게 이름만 들여도 어려운 이런 네. 종류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. 그중에 분석구가 84%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분석구는요, 다시 말발굽형, 원추형, 그리고 원형 등으로 나뉘는데요. 이게 또요, 정말 재밌습니다. 제주도가 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니까 이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이 분화구 한쪽이 말발굽형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. 네. 대표적으로 지미봉과 둔지봉을 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서늘리의 그 검은 오름이나 아니면 송당리의 채오름을 보면요. 분화구 바닥이 주변 지형보다 낮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. 기존 분석구에서 새로운 분출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분화구 아래에 있던 용암이 더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오름이라고 합니다. 네, 책을 읽으면 이 오름이 왜 그렇게 생겼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제주에 정말 많은 오름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4명의 저자는 그중에 왜 이 어승생 오름을 선택해서 책을 쓴 건가요? 아, 네. 사실요, 이 360여 개나 되는 이 오름을 전부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요, 국리 끝에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오름을 하나 고르게 되는데요. 그게 바로 한라산 자락에 있는 어승생 오름으로 꼽혔습니다. 이 4명의 저자들은 어승생 오름이 제주인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지질이나 식물, 동물,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이 오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으로 이곳을 꼽았다고 하는데요. 어승생 오름은요, 실제 제주에 분포된 아주 많은 오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에 속하기도 하고요. 또 아직도 이 멸종 위기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나마 좀 훼손이 덜 된 상태의 그런 보존이 잘 된 오름에 속하기도 합니다. 그만큼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기도 하겠죠. 네, 그러면 뒤에 나오는 또 오름의 이야기는 이 어승생 오름에 초점을 맞추고 동물, 식물, 뭐 여행 이야기들이 나오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 다양한 저자가 함께 하니까 또 그에 맞게 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. 먼저 어승생 오름에 사는 그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. 네. 이곳에는요, 넓게 분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조리대, 그리고 또 군락 참억새들, 봄이 되면 제주 전역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그 벚꽃이 있다면요, 또 어승생 오름에는 올벚나무가 피기도 하고요, 또 산새들이 좋아하는 보리수나무, 또 제주어로 틀랑이라고도 불리우는 산딸나무 등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. 동물로서는 뭐 직박구리새나 아니면 곤줄박이, 무당개구리, 제주 도룡뇽 등 아주 다채로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설명과 함께 이 송유진 작가의 아주 귀여운 그림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많은 생물들을 전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를 하나 꼽아 드리려고 합니다. 새들 사이에도요, 어린이집 개념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?
아, 어린이집이요? 네. 대신 돌봐주는 그런 개념인가요? 처음 네. 들어봤어요. 저도 사실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. 섬 휘파람새와 또 두견이 사이에 이 탕란 현상이 바로 이 어린이집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을 대신해서 키워주는 건데 두견이나 뻐꾸기, 뭐 검은 등뻐꾸기, 매사촌 등 이 특정 새들은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이 다른 종의 새들이 그 알을 대신 돌봐주는 그 어린이집 기능을 하는 건데요. 책 속의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이 어승생 오름에 사는 섬 휘파람새는 일종의 어린이집 선생님, 유모 같은 역할로 알을 품고 이 둥지에서 새끼를 키우는 일까지 담당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담당을 하고요. 새끼새의 이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은 진짜 새인, 진짜 어미새인 이 두견이 몫이라고 합니다.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. 너무 놀랐거든요, 사실. 네. 새들도 이렇게 합심을 하면서 공동 육아를 하는구나.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대명제를 새들 무리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너무 놀랐고 또 너무 재밌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게요.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한데요. 또 이 책에선 오름과 관련한 인간사도 담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책에는요, 이런 다양한 동식물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 말고도 우리 제주 사람들의 아주 아픈 역사까지 좀 잘 담겨져 있긴 한데요. 어승생 오름은 해발 높이가 1169m에 달하는 오름으로 이 오름 정상부에 가면요. 제주 시내가 아주 환히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경관을 자랑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때문인지 이 오름 정상에 오름 정상에 가보면요.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설치한 군사 시설이 남아 있는데요.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던 당시 악명높기로 유명한 결치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제주도를 방패막이 삼았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. 그때 온 지역에 이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. 네, 이런 것들이 오름 정상부에 남아 있습니다. 네, 이 오름 하나를 두고 자연, 생태, 또 역사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요. 특히 이 책은 글과 그림, 또 사진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더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제주 오름을 더 아끼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의조 책방지기와 함께했는데요.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